요즘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따로따로 보면 그냥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겉보기엔 무작위로 보이는 이 사건들 뒤에 사실은 거대한 그림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불과 45일 만에 러시아, 미얀마, 호주, 전 세계 50개가 넘는 정유소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중동 에너지 공급이 20%나 막힌 바로 이 시점에 말이죠.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미 해군이 갑자기 이란 배를 납포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바로 얼마 전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해상 길목을 통제하는 걸 해적질이라고 막 비난했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는 바로 이 모순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란과의 전쟁은 도대체 왜 시작된 걸까요? 정부의 공식 답변이 뭔지 아세요? 사실에 기반한 느낌 때문이랍니다. 아니, 국가의 중대사인 전쟁을 느낌으로 결정한다니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뜯어볼 자료에 따르면 이 모든 혼란은 사실은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하나의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 전략의 중심에는 바로 어떤 특정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행동의 마스터 플랜, 일종의 청사진이라는 거죠. 그 문서의 정체는 바로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 국방 전략입니다. 소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을 포함한 최근의 모든 국제 사건들 뒤에 숨겨진 진짜 계획이 바로 이 문서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예전에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이런 걸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걸 싹 버리고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 구체적 이익 우선으로 돌아선 겁니다. 심지어 전사정신까지 강조해요. 이건 뭐랄까, 더 이상 점잖게 룰 지키면서 하지 않겠다. 오직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이 문구, 힘을 통한 실질적인 평화. 이게 이 자료에선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그냥 대화나 외교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누구도 덤빌 생각조차 못할 만큼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서 말 그대로 공포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 문서가 내세우는 네 가지 핵심 목표가 이겁니다. 첫째, 본토 방어. 둘째,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억제. 셋째, 동맹국들한테 부담 더 지우기. 마지막으로 미국 국방산업 다시 키우기. 자, 그럼 이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보죠. 이 전략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끝도 없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지도 위에 있는 몇몇 중요한 길목, 바로 초크 포인트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 길목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라카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처럼 배들이 꼭 지나가야 하는 좁은 바닷길 있잖아요. 거기를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물류의 수도꼭지를 미국이 쥐게 되는 거죠. 특히 에너지 수입의 80%를 이런 길목에 의존하는 중국 같은 나라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영리하게, 아니 교묘하게 설계됐는지 알 수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이란 한 곳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면 러시아가 추진하는 남북회랑 프로젝트랑 중국의 핵심 사업인 1대1로가 동시에 막혀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는 격이죠. 자, 이제부터가 이 이론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국제 전략을 실행하려면 미국 안에서도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첫째, 전국적인 징병제. 둘째, 정치적 안정을 위한 리더십의 연속성, 즉 삼선 연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이용한 국내 감시 시스템. 와, 정말 놀라운 주장이죠. 전쟁에 필요한 군인,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 그리고 내부의 반대를 막을 통제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최종 계획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자료는 숫자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1조 5천억 달러, 50%나 늘어난 국방 예산이죠. 이건 미국 경제가 사실상 전시 체제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숫자는 900억 달러입니다. 갑자기 이민세관 단속국 IC의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이 자료는 이게 그냥 이민 단속용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국가 경찰 조직을 만드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천억 달러. 스타게이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만큼의 돈을 쏟아붓는다는 건데요. 결국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거대한 AI 감시 국가를 건설하는 증거라고 이 자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이 자료는요, 이렇게까지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 바로 역사 속 제국들이 항상 빠졌던 그 함정 때문이라는 거죠. 자료가 지적하는 세 가지 실패 이유는 이겁니다. 첫째, 민족주의. 미국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똘똘 뭉쳐서 저항할 거라는 거죠. 둘째, 부패. 이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며 낭비될 거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분열. 지금도 심각한 미국 내 정치 갈등이 결국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가져올 거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제국의 붕괴를 막으려다 오히려 그 붕괴를 앞당기게 될 거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결론이죠. 이 자료는 이 모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생각을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합니다. 이건 장기적인 문제를 만드는 단기적인 해결책이다. 근데 뭐 장기적인 거 누가 신경 쓰나? 일단 단기적인 이득이나 즐기자. 결국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는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이 계획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거대한 계획은 과연 미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청사진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제국의 마지막 발버둥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